영주 써봤어? 어디 있어? 요거야? 요거 줄게. 오케이. 내가 예상한 오답들인데 전부 다. 다 써봤어? 요거 두 개야? 오케이. 젤리는 다 써봤어? 코만 안 붙이는 거예요. 그죠? 잘 나가다가 한 가지로 조금 요즘에 어디다 쓴 거냐? 이거냐?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든 거 잤어? 이건 뭐야? 자, 지민이. 아하, 자, 정답자가 없네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인데 쉽지 않죠. 막상 써보려니까. 자, 보여줄게요. 자, 도치구문은 이 패턴이라고 했어요. 자, 이 패턴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낫이 나왔죠. 자, 이거를 잠깐만 내가 하나만 더 복사할게. 하나만 더 복사할게. 이 패턴에다 넣을 건데 낫은 이미 여기 나왔죠. 그래서 낫을 뺄게요. 뺐어. 자, 그 다음에 until B 내용 요거죠. 자, 요거를 여기다 썼습니다. 됐어? 자,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지, 이거. 이거를 동사 주어 어순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 필기한 거 요걸 안 지킨 사람들이 있네. 의문문 쓰듯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 Did I have did 이렇게 써야지. 됐어? 요걸 왜 안 지켜요? 아까 알려줬잖아. 의문문 쓰듯이라고. 그죠? 자, 강조 버전도 보여줄게요. 강조 버전. 자, 똑같이. 자, 강조 버전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 형태였죠? 요거였어. 자, 얘는 지금 시제가 didn't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과거로 바꿔줘야 돼. 똑같이 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not until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not을 뺄게. until 요거죠? 자, 요거 그대로 썼습니다. 됐죠? 다 날려버릴게요.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요 자리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did have라고 쓰지 않겠죠? 과거형으로 써야 될 거야. 이렇게. 이게 강조구문 거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를 제일 많이 틀린다니까. 요 두 군데를 제일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제 이게 영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야, 이렇게 쉬운 문장인데도 지금 니네가 바꾸는 게 헷갈렸잖아. 그렇지? 근데 니네 학교에서 출제하는 난이도가 이 정도겠냐? 아니야. 당연히 더 어려운 문장으로 내겠죠. 자, 학교에서 시험 내는 거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진고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주고 얘로 바꿔 쓰라는 문제를 선호합니다. 아니면 한글을 주고 영작해라. 이렇게 내는 걸 선호합니다. 이거 대진고 스타일이고요. 다른 학교들은요. 이 도치나 강조를 활용해서 이 글의 주제를 써라 또는 요약문을 완성해라 라는 식의 문제를 좀 더 선호합니다. 대신에 첫 단어만 줘요. 첫 단어만. 어떻게? 첫 단어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첫 단어가 다르니까 첫 단어만 띡 주고 힌트 단어랑 조건 몇 개 줘갖고 이제 뭐 위 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중딩 때였다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 써보세요. 이렇게 시험을 내겠죠. 고등학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고등학생은 어떻게 된다? 아예 우리가 이걸 쓰는 패턴 자체를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영작으로 잘 나오는 거야. 쉽지 않죠? 그렇죠?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도치구문의 수일치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포인트 4번에 있는 내용을 갈게요. 자, 주어 형태에 주목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덩어리로 지금 나눠져 있죠. 보면은요. 자, 부나 절 주어의 수일치 그리고 기타 주어의 수일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포인트 4, 5번이 이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서 나왔던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와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아까 포인트 1번 있죠? 포인트 1번 주어와 수식어,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 있는 거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좀 더 선호해요. 포인트 1번은. 근데 지금 보는 포인트 이제 4, 5번 있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포인트 4번이겠죠? 여기에 있는 거는 좀 내신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패턴이긴 합니다. 내신에서.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이제 명사절이 나왔어. 이러면 당연히 단수 취급된다. 근데 얘도 시험에 어떻게 낸다? 아까 말했던 여기다 지웠는데 얘도 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질을 치냐면 예를 들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뒤에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 앞에 명사를 써놔. 그리고 여기는 또 복수로 써놔.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놈은 복수형을 써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하는 거예요. 괜히 나머지도 다 똑같아. 투부정사가 나오든 명사절이 나오든 동사 바로 앞에는 복수형 명사를 써.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다? 전부 다 단수 취급이다.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 명사절만 좀 알면 될 텐데 책에는 지금 대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명사절이 대시 다가 아니죠. 되게 많죠. 그래서 명사절의 좀 대표적인 종류를 몇 개 좀 써볼게요. 일단은 접속사 대시랑 if는 빼야 돼. if는 주어버리니까 대시랑 whether.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모두. 의문사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우리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애들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얘네들 있죠. 여기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의문사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간접 의문문 이렇게 배웠잖아 중딩 때. 이 덩어리는 전부 다 명사절이 가능하고요. 전부 다 단수 취급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사. 관계사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지울게요. 관계사에서 명사절 역할을 하는 놈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니네가 잘 알고 있는 what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복합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 붙인 애들이야.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요딴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명사절이다. 자, 지금 내가 쓴 애들 있죠. 얘네가 명사절의 전부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다? 단수 취급한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긴 있거든. 한 가지. 그러니까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what 있잖아, what. 이 what이라는 놈은요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까지 아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더 혼란이 올까봐 그 경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얘네가 주어 자리에 오면은 동사는 어떻다? 단수 취급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어서 기타 주어의 수일치인데요. each, every, both, the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는데 얘네들까지는요 대부분 출제율이 낮습니다. 왜? 단수 남기거든요. 그래서 중딩 때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때 그나마 시험에 좀 그나마 나오는 거는요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은 좀 잘 나와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주역부 2학년 내신대를 했는데 주역부 2학년에서도 요 관련된 수일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부분 표현은 좀 잘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잘 안 나오고 얘만 기억하면 돼요. 저는 이 부분 표현이란 말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정확하게 볼게요. 이거를 좀 빼서 다시 쓰자면 포인트가 책에는 부분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부분 표현이란 말보다는요 비율의 개념이라고 말해요. 비율의 개념. 비율의 개념.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퍼센트예요. 퍼센트. 됐어?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나 퍼센트를 말하는 거를 이제 부분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퍼센트의 또는 뭐 몇 분의 몇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비율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분 표현이 나오고 오브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인데요. 이때는 여기다가 수일치를 한다. 됐죠? 얘가 단수면 단수에 맞게, 복수면 복수에 맞게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그 부분 표현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some, 뭐 most,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rest까지만 써야겠죠. 그리고 뭐 분수, 그 다음에 the majority, 또 뭐가 있을까? 뭐 퍼센트 이런 것들 등등등. 이게 다 부분 표현이거든요. 잘 안 보이네 그래도.
여기다 쓸게요. 이게 다 부분 표현이에요. 부분 표현. 비율의 개념. 그러니까 전체를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썸이 나오면은 뭐 이거의 일부분, most는 대부분, rest는 나머지, 분수는 몇 분의 몇, 또 majority는 대다수, 퍼센트는 말 그대로 몇 퍼센트. 그래서 전부 다 비율의 개념인 거예요. 비율의 개념. 되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로 하나 써보자면 만약에 썸을 써볼게요. 그럼 some of the app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some of the appl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apple이 나오면은 is 쓰면 되고 apples로 나오면 are 쓰면 됩니다. 되냐? 이렇게. right. 이렇게 쓴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좀 지울게. 첫 문장이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여기서는 사과 한 개잖아요. 단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한 개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일부가 썩었다 이런 말인 거야. 아래 거는 뭐냐면 사과가 여러 개 있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몇 개 있어. 몇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썩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스위치를 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의 스위치에 관련된 거였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포인트 4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신에서 선호하는 녀석들입니다. 모의고사에서보다는요. 모의고사는 포인트 1번, 내신은 포인트 4번. 이게 좀 더 선호된다. 도치구문 자체는 예전에는 모의고사에서 잘 나왔지만 요즘에는 잘 안 됩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요. 그래서 도치구문에서는 부정어 도치 서술형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라 라는 거. 포인트 2번에 나왔던 관계사절의 스위치는요. 요즘 기준으로는 내신도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석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출제율이 낮았지만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다. 이 정도. 근데 포인트 2번이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냐면요. 은근히 낼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은근히. 왜냐면 너네가 알다시피 관계사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식하잖아. 그렇지? 근데 관계사와 명사 사이에 뭔가를 더 써야 되잖아. 아까 말했던 전치사의 명사니까 뭘 더 써야 되잖아. 근데 이 조건을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잘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하는데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이런 패턴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스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해갖고 유닛 1 부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유닛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숙제로 해온 게 여러분이 유닛 3번이거든요. 근데 유닛 3번 말고요. 유닛 2번을 갈게요.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온 것 중에서 몇 개만 좀 보고 갈까요? 몇 개?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일단 칠게요. 자, 보자. 스위치 파트. 니네 교재 기준으로 10페이지네요. 자, 1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자면 아까 했었던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수준 너무 쉽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자고요.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왜냐면 뒤에 동사가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동사 안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맞고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 시제, 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스위치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운동형 됐죠? 이렇게 가자고요. 우리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봐봐. 여기 보시면은 나던틸 나왔죠? 그렇죠? 도치 구문이죠? 부정어 도치. 그래서 주어가 어디 나왔어? 뒤에 나오는 거야. 뒤에. 이놈이 주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한번 봐볼까? 7번을 한번 봐볼까요? 7번. 자, 7번은 조금 쉬운 건데 지금 어쩌고 이렇게 쭉 나왔잖아. 여기 콤마 찍혀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한 세트란 거거든. 이 노돌투에. 그러면은 지금 밑줄이나 빈칸 뚫려 있는 게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 괄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돼. each 나왔죠? 단수 취급이에요. each of the boys 여기 복수형 나왔잖아. 필요 없어요 이거. each 나오면 단수 취급이에요. 언더로. 됐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밑줄형 문제가 좀 있나? 잠깐만.
밑줄형 문제 대신에 어디 보죠? 3번? 3번 문제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 요거 근데 잠깐만. 왜 니네랑 이게 좀 다르네 교재가. 교재가 조금 순서가 다르니까. 아이고. 순서가 좀 다르니까 그냥 이걸 PPT가 왜 순서가 다르지? 이게 3번인데 2번으로 나왔네. 뭐야? 뭐지? 희한하네. 이 PPT가 좀 예전 버전인 거. 잠깐만요. 이게 좀 예전 버전인 거구나. 자, 요걸로 그냥 볼게요. 잠깐만.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3번.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이 다 동사 관련어법이거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시작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A번이 비동사 밑줄이니까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인데 얘는 대열 비동사니까 뒤에 주어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위치 문제겠죠. 그렇죠? 자, 뒤에 에너지 단수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수형 is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B번 갈게요. B번 보면은 얘도 A랑 똑같은 문제야. has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대열 비동사죠. 그렇죠? 그럼 주어 어디 나와?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언어버로브에 대한 건데 언어버로브는 뒤에 지금 복수명사 나와 있죠? 요 놈의 수일치랍니다. 그래서 experiment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에 맞는 동사 have고 쓰면 됩니다. 요거는 살짝 필기할게. 은근히 나오거든 이게. 은근히 나와서 잠깐만 필기할게. number of랑 그다음에 the number. 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둘 다 뒤에 복수형 명사가 나와. 얘도 복수 명사가 나와. 근데 스위치는 좀 달라요. 동사가 뒤에 나올 거 아니냐.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럼 요 녀석은요 복수 취급하거든. 근데 얘는 단수 취급해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는 얘가 얘를 수식해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됐어? 근데 아래 거는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해서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뭐뭐의 숫자. 됐어?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 넘버에 s가 안 붙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야. 위에 거는 얘가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이거를 쌤이 어렸을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지금 이 둘의 차이가 어냐 더냐밖에 없잖아. 차이점이. 그래서 쌤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배웠어. 언어버로브는요 뭐랑 똑같냐면 얼라도브랑 똑같다고 저는 배웠어. 됐어? 얼라도브 많은이잖아. 많은. 오브잖아. 똑같이. 오브 붙으니까 많은이야. 됐어? 그러니까 더는 이게 아니니까 많은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언어버로브 많은 수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뒤에 복수형 나왔으니까 복수에 맞게 쓴다. 자, 그다음에 C를 볼게. C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has captured라고 나왔죠. have captured 여기까지. 이게 이제 동사고 나머지 자리에 동사가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문장을 쭉 봤을 때 have captured 말고는 동사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 자리 맞고요. 자, 그러면 수, 시제, 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주어를 봤을 때 the Canadians and the Frenc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야. 뭐만 사람들. 어쨌든 복수형이죠. 그래서 C도 문제될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D를 보자면 얘 같은 경우도 시작 지점이 여기죠. rising. 여기가 끝나는 지점. 됐죠? 자, 그럼 봤을 때 rising tides enter 이렇게 나왔어요. rising tides ent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위치가 있네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나와 있어.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놈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상황행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H로 나왔으니까 close로 써야 돼요. 됐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를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 자리가 맞는가부터 봐야겠죠. 여기 일단 have tried 동사가 나와 있거든. 근데 and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아까 우리 부분 표현 배웠잖아. 그렇죠? 그럼 뒤에다가 수일 찬다 했죠. 여기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문제 될 거. 그렇지?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넘어가서 유닛 2를 보겠습니다. 유닛 2. 명사 대명사의 H. 자, 우리가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은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었어. 우리가 유닛 1에서 배운 건 당연히 동사 관련 어법이었습니다. 스위치니까. 2번에서 나오는 명사 대명사의 일치 요 파트는요 기타에 속합니다. 기타에 속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유닛 5번, 6번 두 개가 나와 있거든. 그냥 한번 읽어볼게.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하겠다. 자, 포인트 5번에서는 대명사 형태에 주의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단수명사, 단수대명사, 복수명사, 복수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인칭대명사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포인트 6번에서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수식어를 구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man이나 few, 셀 수 없는 거는 much나 little 뭐 이런 거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포인트 6번은요 시험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껌이에요, 껌.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어법 문제로는 사실 내면은 감사합니다 수준이거든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맞출게요. 이러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영장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포인트를 말해줄게요. 일단 포인트 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대명사. 이게 좀 흐릿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안 띄우고 아예 빈 페이지 띄울게요. 빈 페이지. 자, 대명사. 그냥 바로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필수 개념. 그냥 시험 포인트를 쓸게요. 시험 포인트. 대명사 종류를 한번 쭉 써볼게.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소유대명사. 그래서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빼고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위 인칭대명사, 2위부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요놈 지시대명사. 그 다음이 제기대명사. 사실 얘네 둘은 뭐 거의 비슷해요. 출제율이 공동 4위라고 할게요. 요 정도 됩니다. 지금 내가 쓴 숫자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인칭대명사는요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수능에서 나와요. 수능에서.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부터 볼게요. 인칭대명사. 자, 인칭대명사에서의 문제 의도는요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야. 시험에 내는 게 이거야. 됐어?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석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자,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잠깐 봐봐. 이거 안 써도 돼. 동사 관련어법, 절 관련어법, 기타가 있고 이게 비중이 5대 3대 2 비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5대 2대 3 기타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기타에서 지금 바로 대명사 파트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기타의 비중이 올라가는가? 이 기타, 특히 대명사 파트는요 문제 출제 패턴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스위치처럼 막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근데 얘는요 패턴은 단순한데 해석을 해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문의 난이도가 낮으면 이 문제가 쉬워요. 왜냐면 해석하면 되니까. 해석이 쉬우니까. 근데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얘도 덩달아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해석해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대명사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들이 있죠.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소유대명사는요 그래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출제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만 잘 찾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인칭대명사는 그딴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서 내기 가장 좋고 난이도도 가장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이시냐 내미냐, 즉 단수냐 복수냐 스위치를 이제 하는 건데 얘가 이제 해석으로 풀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쓰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팁을 좀 줄게요. 팁.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주로 팁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일단 앞에 나온 명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대명사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종종 난이도가 올라가면. 근데 일단 기본 원칙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다짜고짜 댐이라고 나오지 않는다고요. 다짜고짜 데이라고 나오지 않는다고. 앞에 어떤 복수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대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을 살펴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은 가까이 있는 놈부터 대입해서 생각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명사부터 대입해봐. 대입해서 네, 요 정도가 팁이 되겠네요. 뭐가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막 주어동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나오다가 뭐 여기 갑자기 이제 이 또는 된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역순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역순으로 가서 여기에 뭐 명사 있고 여기도 명사 있고 얘도 명사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놈부터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 틀입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선순위대로 갈 거니까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도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는요, 얘들아 그냥 전부 다 스위치야. 대부분 스위치야. 대부분. 여기다가 이제 내가 좀 쓰자면요, 얘는 수일치 문제이거나 아니면 격의 일치 문제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수일치는 얘네가 많이 들어봤는데 격일치는 좀 생소할 거예요. 이제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지시대명사. 얘도 수일치 문제야. 대시냐 vs 도지냐 이거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야. 디스와 디즈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시냐 도지냐 이거거든. 근데 인칭대명사는 조건이 필요 없다 했는데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알려줄게. 조건.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내가 출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쓸게요. 출제 조건.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대시냐 도시냐를 내려면요. 첫 번째, 한 문장 내에서 이제 그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대명사잖아 어쨌든. 그러면 명사를 대신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대신하 도즈를 보통 출제할 때는 뭔가를 좀 비교하는 상황인 경우가 좀 많아요. 비교하는 상황. 자, 비교하는 상황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비교급이죠. 비교급. as1급 as나 비교급의 then이나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만이 비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동사에 be similar to 이런 걸 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얘랑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뭐 same을 쓸 수도 있겠죠. 얘는 얘랑 똑같다. 얘는 얘랑 다르다. different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비교하는 상황. 이때 우리가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놈과 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놈의 명사가 똑같다면 그러면 이때 얘가 단수면은 that으로 바꾸고 복수면은 does로 바꾼다. 됐어? 이게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 거의 필수 조건인데요. that 또는 does 뒤에요. 정말 웬만하면 수식어가 나옵니다. that 또는 does. 됐어요? 그래서 that이나 does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 수식어가 뭘 수식하냐면 당연히 얘를 수식합니다. that이나 does를. 그럼 얘는 대명사, 명사니까 당연히 얘는 형용사겠죠.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식어의 종류가 웬만하면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명구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전치사의 명사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that 또는 does 뒤에 in 또는 of 전치사 중에서도요. 이것도 팁을 줄게. 이 전치사 중에서도요. in이랑 of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얘네 바로 옆에 문제 봐볼래? 15페이지에 2번 봐볼래? 15페이지에 2번 보면은 Today, Antarctica has more than 30 research stations, including that 또는 does 나왔지? 그렇지? 뒤에 뭐 있어? of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됐어? 그럼 여기서 대신이와 도진이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뭘 대신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으로 찾아야겠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대신하는 게 뭐냐면 research stations예요. research station 연구소야, 연구소. 됐어? 그러면은 연구소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stations 복수형이니까 도즈가 정답이 되는 거. 2번에서. 알겠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출제 조건이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제기대명사. 여기다 쓸게. 3번. 제기대명사는 수일치 문제보단 사실 격일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얘는 이제 문제의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 힘이 될 수도 있고 허가 될 수도 있고 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한데 일단 격일치를 먼저 보자면 편의상 댐으로 쓸게. 댐을 쓸래? 아니면 댐 셀브드 쓸래?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의도야. 이런 문제가 바로 격일치예요. 격일치. 그러니까 목적격을 쓸래? 제2대명사를 쓸래? 이런 문제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수일치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itself 쓸래? 아니면 themselves 쓸래? 이거야. 근데 내가 itself라고 썼는데 얘만 나오는 건 아니야. 뭐 herself, himself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간 단수요. 단수 대 복수 이거야. 수일치 문제. 됐어?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제기대명사에서는 아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얘가 훨씬 출제율이 높습니다. 알겠죠? 이 제기대명사가 이 다른 대명사랑은 좀 특이한 게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제기대명사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이것만 알면은 뭐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제기대명사를 배울 때는 이런 걸 배웁니다. 이제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 이딴 거 배워요. 그래서 뭐 강조용법은 뭐 생략이 가능하고 뭐 이딴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 해갖고 뭐 예를 들어 뭐 by oneself, for oneself, of itself, 뭐 help oneself to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까먹어도 돼. 필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제기대명사를요 언제 사용해야 돼? 이것만 알면 돼. 고등부 문제에서 알겠지? 제기대명사를 언제 써야 돼? 언제 써야 돼? 이것만 알면 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까요? 언제 사용할까? 이 셀프 붙는 걸 언제 쓸까? 언제 쓸까? 보통은 이제 너네가 중등부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주어랑 똑같은. 근데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입니다. 그냥 주어가 아니고요. 의미상 주어예요. 정확한 거.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 의미상 주어라는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셀프를 쓸래 말래 할 거면요. 얘랑 똑같으면 셀프고 다르면 셀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단순한 거. 근데 5형식 구조면 어쩔래? 5형식 구조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부정사에 나와 쳐볼게. 투부정사. 그럼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또 뒤에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자리에 셀프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가? 주어랑? 아니에요. 얘랑 목적어랑 똑같아야 돼. 왜? 얘는 이름이 뭔데요? 목적격 보어잖아. 목적격 보어의 주어는 목적어예요. 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얘가 아니고요. 얘예요. 됐어?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으면 셀프 붙는 거고 얘네 둘이 다르면은 셀프를 안 붙이는 거야. 이게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2019년 저동고 2학년에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그때도 이런 패턴으로 나왔었어요. 내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5형식 구조로 나왔어. 근데 여기는 그때 데이로 나왔고 여기가 히닝가로 나왔었어. 내 기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themselves라고 써 있었어. themselves. 그럼 당연히 틀리죠. 왜? 힘과 themselves는 절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써야 돼? them으로 써야 돼. 왜냐?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얘랑 똑같아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에서 팁을 하나 줄게요.
어떤 거냐면 제기대명사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지칭추론 문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지칭추론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이시나 뭐 예를 들어 희나 이런 데다가 밑줄 5개 쳐놔. 가리키는 게 다른 거 몰라.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죠.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칭추론 문제 풀 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호, 히, 넷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 또 다른데 뭐 히나 힐이나 이런 데 밑줄 쳐져 있겠죠? 히즈, 뭐 힘 이렇게 밑줄 쳐져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적어도 이 힘은요 탐이랑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통일 인물이면 힘 셀프를 써야 됩니다. 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팁으로서 내가 이제 예문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지칭추론에서 이제 지칭추론에서 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om 똑같은 예시 쓸게요. Tom told him that 어쩌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Tom과 him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됐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신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대명사, 부정대명사. 둘 다 시험의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부정대명사, 이게 소유대명사는 사실 얘보다 출제율이 더 낮거든요. 얘가 차라리 그나마 더 나와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만 설명할게요. 소유대명사는 문제풀이에서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원이냐 원지. 이것도 뭡니까? 스위치 문제. 자, 또 하나 해볼까요? 너네가 헷갈리는 거 쳐놓자. 어나더 쓸래? 디아들 쓸래?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 비슷한 문제가 others 쓸래? 디아들즈 쓸래? 이런 문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됐어요? 사실 더 응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응용해볼게. others 쓸래? 디아들 쓸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됐어? 근데 참고로 위에 있는 두 놈이랑 맨 아래에 있는 놈은 조금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 문제. 얘는 좀 결이 달라요. 자,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정대명사에 대한 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매번 내신 대비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걸 모르겠대요. 맨날 헷갈리는데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the others 맨날 헷갈리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드릴게요. 자, 부정대명사 종류를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류. 자리가 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단수 버전이 있고요. 복수 버전이 있죠. one, 그 다음에 another, the other입니다. 복수 버전은 우리가 some으로 쓰죠. 근데 one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두 개가 달라요. 이따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others, the others. 그럼 봐봐 얘들아. 부정대명사의 종류는요 크게 보면 3개 있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one, some, other예요. 그렇죠? one, some, other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부정대명사의 종류는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one, some, other에 대한 개념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 용어를 좀 먼저 설명해 줄게. 여기 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이지 그거랑 똑같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 그럼 직역을 해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라는 뜻이야.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어깨빵을 하고 갔어. 예를 들어서 누가 막 후다다닥 달려오고 팍 치고 갔어. 어떤 놈이야? 내가 딱 뒤돌아봤는데 금세 돌목으로 사라졌어. 누군지 모르겠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애인지 어른인지도 모르겠어.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 심지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오늘 출근길에 어떤 자식이랑 어깨빵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식,
이게 뭐야? 부정대명사야. 왜? 내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는 정보가 없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어떤 대상인지도